지금 이 국민의힘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현역 컷오프 비중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먼저 내부 평가부터 들어보시죠. 생각보다 현역들이 방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신인 후보자들이 득표율이 낮더라고요. 벽은 있구나. 현역이 가지고 있는 메릿은 있구나. 신인들이 도전하기 위해선 공을 좀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교체가 마치 지상에서 최고의 턴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건 이겨야지는 거죠. 네, 전현주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현역 의원이 많이 교체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상대적으로 시끄럽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혁신 요구에 대한 그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조용한 것은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또 현역 불패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사실 현역 물갈이 많이 혁신 공천에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당이 혁신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체감하실 수 있는 것도 인물 교체임은 분명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들의 교체가 적은 부분들은 당연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변화라든가 혁신의 어떤 물결에서는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또 인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천 과정이 지금 거의 중반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이 공천 확정자 명단이 다 확정이 될 텐데요. 그때 그 명단을 놓고 국민들께서 어느 당의 공천이 훨씬 더 혁신적이었는지 이 부분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지역에 기반이 있는 현역 메리트가 있었고 또 신인 후보는 아무래도 공천이 되기까지 벽이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어제 발표에서는 영남 현역 의원 3명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컷오프는 오선의 의원이 지금 이제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를 당한 건데 지금 그래도 컷오프가 민주당에 비하면은 훨씬 적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지역구하고 그다음에 비례는 목표가 틀립니다. 지역구는 이제 이기는 공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물갈이는 수단이에요. 근데 비례는 이제 여성이든 청년이든 호남이든 장애이든 이게 배려하는 비례에서 이제 배려를 하고 지역은 이제 이기는 공천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역 불패도요. 충청이나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텃밭인 영남은 틀릴 거예요. 충청이나 이런 데는 이게 본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역들이 많이 갈고 닦았어요. 거기에 행정관들 몇 달 만에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역이 많이 이겼지만 그러나 영남은 틀려요. 네. 영남은 경선이 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 현역이 아는 사람도 강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역들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까 지역구 관리가 부실한 의원들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 영남에서는 상당히 물갈이 폭이 현역 불패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 두 번째 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4년 전에 황교안 대표 43, 4% 물갈이 했는데 대참패했어요. 민주당 28% 물갈이 했는데 압승했지 않습니까? 저는 물갈이 폭과 승리는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영남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 3명이 지금 부산 동래 김희곤, 대구 임병현, 그리고 포항 남해 김병욱 의원 3분인데 3분 다 초선이에요. 이번에 초선들이 많이 좀 부진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지역구 관리 문제인데 일단 이제 동네의 김희곤 의원은 이제 서지영 이번에 경쟁자가요. 4년 전에도 박빙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라이벌이 있으면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포항에도 이제 춘추관장했던 이상희 이분이 김병욱 의원을 이긴 거고요. 그다음에 대구에서는 이제 도태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감점이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구정 차장님. 네. 그런데 또 이 영남에서 이 현역 의원들의 생존율이 60%에 육박을 하는데 특히 중진들이 약진을 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진들이 약진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고 이 경선을 실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내 이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 특히 중진 의원들에게 유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공천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현역들을 컷오프 시키거나 또는 경선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거구가 획정이 됐고 그리고 이 특검법 재의결이 이미 이제 부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현역 컷오프, 특히 이 전략공천 지정을 통한 대폭 물갈이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뭐 앞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30곳 정도에서는 물갈이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역 의원 중에 아직 공천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호남 지역, 특히 자기 자당의 어떤 강세 지역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아직 컷오프를 발표하지 않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이 대구, 경북, 이 부산, 경남, 울산 등 이 강세 지역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일부는 경선을 실시했습니다만 대다수 현역 의원의 지역의 경우에는 경선 실시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까지 지켜보면 아무래도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많은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남은 지역구들이 어디가 있나요? 일단 지금 대구의 경우에는 가장 주목되는 달서갑이 있습니다. 이 달서갑이 주목되는 이유는 초선 홍석준 의원에 맞서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꼽히고 있는 이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공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과연 경선을 통해서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컷오프가 이 결정이 될 것인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부산의 경우에도 아직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경선 실시 여부조차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 경선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현역에게 그러면 단수 공천을 줄 것인지 아니면 컷오프 될 것인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한동훈 위원장이 개혁을 외쳤던 만큼 이게 용두사미가 되는 건 아닌지 아무래도 많은 유권자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략 공천과 컷오프가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인데요. 현역, 특히 지역구 관리에 문제가 있는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대거 컷오프 시키고 인재 영입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한 사람들에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전략 공천을 줌으로써 이 새바람, 새 인물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실시되는 국민의힘 전략 공천 그리고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이 한 위원장은 박민식 전 장관에게는 강서을 전략 공천을 요청했는데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박민식 전 장관께 강서을에서 싸워주시고 승리해달라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성태 대표님께도 지금처럼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강서을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박 전 장관이 오늘 한 위원장 요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앞서 이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했다. 이 경선 지역으로 결정되자 상대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공천 신청을 철회했었는데 지금 이 강서을에서 삼선한 김성태 전 원내대표 역시 지금 박민식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박민식 장관은요, 원래는 이제 부산에서 전재수 의원하고 이제 붙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영등포 을로 원래 이제 하다가 박용찬 위원장이 있거든요. 그분을 이제 지지하고요. 그 경선을 포기했죠. 그리고 이제 당의 방침에 따라 지금 이제 강서을이 김성태 의원 지역구인데 원래는 이제 같은 노동운동하던 이제 박대수 비례의원이 있잖아요. 네. 이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불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주공산이 된 거예요. 여기에 당의 요청에 따라 박민식 장관이 그러면 강서을에 출마하겠다. 그리고 이제 김성태 전 의원도 선당우사로 이제 내가 박민식 장관을 적극 돕겠다. 네. 이런 이제 그 아주 선당우사적인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강서을은 갑이나 병하고 좀 틀린 게 네. 마곡지구가 있어요.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도 강서구에서는 좀 해볼 만한 이런 지역이 강서을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서을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서울의 어느 지역이 사실 뭐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최선을 다하겠죠. 그런데 앞서 우리가 알다시피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강서구의 구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심판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대승을 거뒀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지역에 진성준 의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옆에 또 한정혜 의원까지 해서 저희가 그 전통적인 저희 민주당의 텃밭으로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민주당이 공천과 관련된 소란이 좀 있어서 네. 되게 위험한 지금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박민식 그 전 장관이 부산에서 거쳐서 영등포를 거쳐서 지금 강서까지 또 힘겹게 오셨는데 과연 어떤 승부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